번째 테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이고요. 더 넓게 보면 대선, 정책 관련주들로 조금 더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됐고요. 오늘 이제 11시쯤 됐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공약 관련해서 간담회도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한 쪽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뭐 해저 터널, 퓨리오사 AI, 건설, 태양광, 지역화폐, GTX 등등 정책 관련한 종목들 좀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좀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쪽을 본다면 AI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AI이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대선까지 정책 관련주들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우크라 재건입니다. 미국이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는 협상이 좀 난항을 겪더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오케이 사인을 보내면서 15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우크라 재건주들도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해운주입니다. 사실 특별한 이슈가 확인이 좀 되진 않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일단 물동량이 늘어난다라는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12일에 공동 성명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HMM 하나만 떼어놓고 본다면 원래 매각 작업에 난항을 좀 겪고 있었는데 호반그룹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테마 먼저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오늘 AI 섹터가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대선 일정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에 대한 정책 기대감들이 재차 좀 순환매 시세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를 좀 주축을 해서 AI 인프라 투자를 좀 강조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급 기조가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연속성을 좀 가져갔었고 특히나 이 AI 주들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어떤 공약들, 기존에 어떤 제시됐던 단순한 인프라 투자를 좀 넘어서 구체적인 어떤 공약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예산안들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 기대감들이 오늘 흐름으로 좀 나타내주고 있지 않나라 좀 볼 수 있는데 폴라리스 AI가 오늘 17%대쯤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마음 AI가 3%대. 그동안 좀 강했던 일부 종목들이 뭐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코난 테크놀로지가 4%대, 2%대. 그래서 지금은 정책주의 경우에도 뭐 특히나 특정 종목들이 시세를 더 많이 끌고 가기보다는 종목들도 역시나 수급을 좀 더 다르게 좀 가져가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당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을 좀 공약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어떤 정책의 기대 요인들을 좀 넘어서 차기 정부에서 AI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투자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은 단순한 기대감을 좀 넘어서 글로벌 기조와 좀 맞물리는 특히나 미국 주도의 AI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중국도 미국의 규제를 좀 피해서 자치적인 어떤 AI 인프라 투자라든가 AI 굴기를 강화시키고 있는 국가적인 어떤 전략들과 좀 전략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기조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봤을 때 이번에 역시도 단발성보다는 이 차기 정부 이후에서도 AI 관련된 정책은 재차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5단체가 차기 정부에 대해서 100대 정책을 좀 제언한 바 있었는데 향후 3, 4년을 AI 인프라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라고 좀 규정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AI 정책들에 관련된 수혜 내지는 어떤 산업의 정책 실현들이 다소 좀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이 차기 정부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좀 주도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전체적인 어떤 정책주 안에서는 저는 뭐 AI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선별적으로 좀 본다면 시총의 어떤 상승 여력 관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일부 있지만 기술 집약적인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현재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수익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는 조금 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차기 정부 이후에도 AI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같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더민주에서 10대 공약 기자간담회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오늘 오후장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될 텐데 지난 주말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만 봤을 때는 다양한 테마들이 좀 있어요. 저 PBR도 있었고 주말에는 이제 항공, 방위, 우주 산업 여기까지도 네. 얘기가 나왔었고 콘텐츠나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AI까지 다 있는데 사실 볼만한 쪽을 좀 순위를 매겨 주신다면 1등, 2등 정도는 보신다면 어떤 쪽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도 계속 재차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5월 18일의 경우에는 AI 광주 컴퓨팅 센터에 방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나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발언들이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를 통해서 AI 관련된 투자 기조들이 명확해졌지만 지금 여권 후보가 여기서도 뭐 AI 관련된 공약들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정책 사항들이 재차 좀 발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AI 정책주를 첫 번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항공우주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항공 MRO 관련된 사업 부분에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아직 테마성 수급으로 많이 유입되지 못했었고요.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항공우주를 좀 비롯해서 미국의 MRO, 특히나 항공 MRO 사업 부분에 관련된 어떤 협력 기대감들이 좀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한국 항공우주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도 자체적으로 항공우주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덜 사업적인 측면이 덜 부각이 좀 됐지만 향후에 항공 MRO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협력 가시화들이 재차 좀 이루어진다면 대한항공도 역시나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AI 정책 그리고 항공 우주 관련주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 더 부과를 좀 해본다면 뭐 방산주까지 좀 연동될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기조들은 정책의 순환매 관점에서 주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종목들을 다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바이앤홀드 전략보다 바이앤셀 전략이 항상 좀 유효한 어떤 투자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일단은 정책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바이앤홀드보다는 바이앤셀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2등, 3등은 이제 항공, 우주, 3등은 방산까지 점수를 좀 주셨으니까 아이디어를 조금 확장해서 항공, 우주를 좀 물고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5월 넷째 주 되면요. 스타링크 승인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존 카이퍼 프로젝트도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식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저궤도에 있어서 위성 날릴 수 있는 3사 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격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일정이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셨던 정책 모멘텀도 같이 붙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우주 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 KUAM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방산 쪽에서 만약에 너무 가격이 높아서 고밸류 부담 좀 느낀다면 오히려 이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스타링크 관련돼서는 뭐 작년 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수급을 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반영시켰던 이력들이 좀 있었고요. 이후에는 연속성 관점에서 올해 들어와서 좀 아쉬운 부분을 가져왔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상업화 관점에서 뭐 미국보다는 국내에서 특히나 뭐 테슬라 쪽 스페이스X의 이제 공급처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 다소 좀 정체됐던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KUAM 관련된 부분들은 한 2년 전부터 실증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기조와 좀 맞물렸을 때 수직 이착륙기, 뭐 기차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이 현대차라든가 뭐 하나그룹을 좀 주축을 해서 현재 좀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향후에 항공 관제라는 부분들과 좀 맞물리면서 상용화 관점에서 좀 부각될 수 있는 테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좀 단기적인보다는 한 3년 정도에 대한 어떤 장기 플랜으로 좀 봐야 되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다만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수직 이착륙기가 드론과 관련된 유사 메커니즘을 좀 갖다 보니까 UAM 관련된 사업 부분들은 드론 관련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으로 좀 이어졌어요. 특히나 뭐 중소형주 중심의 수급으로 좀 이어졌던 점이 좀 아쉽고 이 부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 관련된 뭐 수직 이착륙기에 관련된 핵심 부품들과 모듈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좀 갖고 있다는 점, 한국 항공우주도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KUAM 관련된 테마 내지는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구체화가 좀 된다면 해당되는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밸류체인도 재차 좀 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금 좀 재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뭐 미국에 관련된 어떤 이 스페이스 X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으로는 다소 좀 정체되는 수급.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수급 반영이 좀 다소 미흡하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정책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발언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원들을 조금 더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정체된 수급이 좀 몰려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정책 모멘텀이 우리 시장 안에서 좀 붙어주게 된다면 수급상으로도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같이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